안녕하세요, 올바름입니다. 오늘도 좋은 하루 되셨나요? 오늘부터는 조금 더 여유를 갖고 진행해볼까 합니다. 이 배경음악을 언제 한번 써보고 싶긴 했습니다. 지금 들리시나요? 오늘 한번 써보네요. 그러면 오늘의 테슬라 소식으로 함께합니다. 첫 번째 소식은 일론 머스크가 빌 게이츠가 이전에 올렸던 사실상 테슬라 세미는 고중량 장거리 차로서 효율성이 떨어질 거란 전망에 대해 그가 잘 몰라서 그런 것이다, 이런 식으로 하면서 한간의 얘기를 일축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식은 제 개인적인 생각이긴 합니다만, 혹시나 여러분들이 투자를 하심에 있어서 제2의 뭔가를 찾으시려는 분들이 특히 글로벌리한 기업에 대해서 투자하는 부분에 있어서는 이 제2의 무언가가 제1의 무언가 혹은 뭐 그만큼의 투자 수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런 얘기에 대해서 제가 좋아하는 투자의 구루 한 분의 생각을 끌어와 봤습니다. 세 번째 소식은 오늘의 테슬라 소식들을 모아 편집한 구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빌 게이츠가 배터리 전기차는 단거리에 실효적이지만 장거리, 고중량 같은 트럭에는 비효율적이라면서 그 가능성을 낮춰봤었는데요. 이에 대해서 최근 일론 머스크는 그가 잘 몰라서 그래, 이런 식으로 반응을 보였습니다. 트윗을 통해서 얘기되었죠. 빌 게이츠의 블로그에 올라온 얘기에 대해 일론 머스크 당신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이렇게 물어본 것이죠. 그에 대해 일론 머스크는 그는 잘 모릅니다, 이런 식으로 자신감 있는 모습을 좀 보여줬습니다. 다시 이전의 글을 잠깐 불러오자면, 배터리 가격이 이제 2010년에 비해서 훨씬 더 싸지는 상황에서 빌 게이츠는 테슬라에 대해서 얘기는 안 했는데 GM 포드 같은 기존의 오토메이커와 리비안이나 볼린저 같은 전기차 스타트업 덕에 곧 완전한 전기 픽업 트럭을 구매할 수 있게 될 거라 말합니다. 근데 사실 여기서 빌 게이츠가 조금 의도성을 가진 것이 아닌가 싶긴 한데, 사이버 트럭이나 테슬라는 빠져있죠. 오히려 이렇게 빼놓으니까 조금 더 이상하긴 합니다. 전기차에 대해서 지금 사실 테슬라를 좋아하시는 분들이건 안 좋아하시는 분들이건 테슬라를 빼놓고 얘기를 하기에는 조금 무리가 있는 부분이어서 이걸 오히려 이렇게 두 개를 다 빼놓으니까 좀 이상하긴 합니다. 빌 게이츠는 이제 이어서 이 EV, Electric Vehicle은 단거리 여행에서는 탁월하지만 전기화는 많은 유형의 교통수단에게는 효율적인 옵션이 아니라고 말했었죠. 결국에 그가 말했던 부분은 위에 나오듯이 배터리가 크고 무겁기 때문에 생기는 문제라면서 에너지 밀도를 어느 정도 이상 올리지 못할 것이란 전망을 내비쳤고, 아래에는 배터리 기술의 큰 발전에도 불구하고 전기차는 18륜차, 화물선, 여객기 같은 고중량 장거리 교통수단의 실용적인 솔루션이 아마 불가능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머스크 입장에서 테슬라 세미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는 것인가, 이런 식으로 생각해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그가 잘 몰라서 그렇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는 아직 배터리 데이를 겪지 않았고 세미를 보지 않았기 때문에 평가하기는 좀 이릅니다. 그렇지만 이전에 머스크가 제시했던 부분들을 살펴본다면 올해 내로 세미에 대한 힌트를 줄 것이고 테슬라 방식으로의 답을 좀 보여주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1분기 어닝스콜에서 그가 2021년쯤부터 인도될 것이라고 얘기했던 부분이나 6월 10일에는 이제는 테슬라 세미를 생산해야 할 때다, 이렇게 얘기했던 부분도 더해집니다. 원문은 이렇습니다. 테슬라 세미를 대량 생산해야 할 때입니다. 지금까지는 제한적으로 생산되어 왔기 때문에 디자인의 많은 측면들을 개선시킬 수 있었습니다. 배터리와 파워트레인 생산은 기가팩토리 1인 네바다에서 이루어질 것이고 나머지 다른 작업들은 다른 주에서 일어날 것입니다. 제롬 기엔은 여러분들이 잘 이제 따라오셨다면 아실 텐데요. 오토모티브 부문 사장이 제롬 기엔과 나 일론 머스크는 테슬라 세미를 여러분들과 함께 시장에 선보이게 될 생각을 하니 매우 흥분된다는 메시지였습니다. 결국에 조금 더 객관적으로 본다면 답은 봐야 하는 것이겠죠. 그래서 이제 루머보다도 이들이 선보일 테슬라 세미는 과연 어떤 것일지, 실제로 어느 정도로 페이로드를 실을 수 있고 고효율의 충전과 사용을 할 수 있을지, 이것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어느 정도의 마일스톤에 와 있는지 궁금해지는 부분입니다. 일단 그가 내놓은 답을 요약하자면, 빌 게이츠, 당신은 배터리에 대해 잘 몰라 입니다. 두 번째, 이거는 생각입니다. 제2의 테슬라, 제2의 무언가를 찾아다니시는 분이 많은 것 같습니다. IPO나 스펙 상장이 꽤 과열되어 있다는 부분들을 보면 마켓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게 됩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기업적인 측면에 대해서 집중한다면 제2의 무언가를 찾으시려는 게 그리 정답은 아니실 수도 있다는 의견을 전해드릴까 합니다. 마젤란 펀드를 통해 월가의 영웅으로 꼽히는 전설적인 펀드 매니저 피터 린치는 개인 투자자들에게 실용적이고 좋은 조언들을 참 많이 해준 투자의 구루로 꼽습니다. 그리고 그가 말했던 내용, 이 문맥에 맞는 내용은 제2의 스타 기업은 피하라, 이런 얘기였습니다. 제2의 무언가란 수식어가 붙은 기업은 성공하는 일이 별로 없으니 이런 기업들은 피하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런 기업들로는 주식으로 이득도 못 보고 제2의 아무개는 절대 아무개가 될 수 없다. 정말 좋은 기업이라면 제2의 무언가란 수식어가 붙지 않는다고 말하죠. 한번 잘 생각해보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세 번째는 오늘의 테슬라 소식입니다. 인사이더 거래 내역인 폼4의 업데이트와 기가 텍사스, 프리모
버몬트와 네바다 소식, 샌디 먼로가 얘기한 것이나 솔라루프에 대한 토막 소식들이죠. 미국은 이런 공시제도가 잘 돼 있어서 좋은 것 같습니다. 확실히 주주 친화적이라는 부분이 느껴지는데요. 내부자들의 거래를 주목하면서 이들이 생각보다 많이 파는 시기라면 당연히 여러분들도 주목하셔야 합니다. 계속해서 여러분들이 보실 수 없으니 제가 팔로우업 해드리고 있습니다. 오늘 폼의 주인공은 배터리 및 파워트레인 수석 부사장인 앤드루 바그닐러죠. 우리가 중요하게 볼 부분은 바로 이 부분입니다. 확대시켜볼까요? 이 부분이고요. 거래가 행사된 일자는 9월 10일이며 천주가 48.39달러의 권리로 획득되었습니다. 이에 그는 이제 21,837주를 보유하게 되었다가 이후에 바로 같은 날 1,500주를 387.44달러에 매도하였습니다. 그리고 이 아래에 적혀있는 것도 꽤 많이 읽어보셔야 하는데요. 이 부분을 확대해서 가져와 본다면 이런 내용입니다. 일련의 거래는 이제 SEC가 허가한 트레이딩 플랜에 의해서 2020년 2월 25일 보고자가 채택한 규칙에 의해서 발효된 것이라고 나와 있죠. 기가 텍사스 완공에 대한 목표 일자가 제공되었습니다. 땅을 고르고 포장을 하고 전체적으로 다 마친 후 실질적인 완료까지 가는 데 있어 2021년 5월 1일이 기준이 된 것인데요. 테슬라가 말한 실질적인 완료란 어느 정도의 생산을 위해 공사 현장이 거의 마무리되는 조금은 이제 추상적인 목표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가 텍사스에서 주 제품은 사이버 트럭이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이제 지금까지는 또 다른 도약을 기록할 수 있을지, 특히 사이버 트럭은 프레임이나 바디 등 생산 자체의 혁신들이 뛰어나기 때문에 북미에서는 꽤 많은 비중을 차지할 수 있게 됐으면 좋겠다, 이런 식으로 조금 저도 기대하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기가 텍사스에 대해서 저는 좀 안 본 지가 오래되어서 한번 같이 보려고 준비해봤습니다. 최근에 비가 많이 와서 어떤지 조금 궁금했습니다. 그리가 이 부분은 기가프레스라고 불리는, 사실 기가프레스라고 부르는 것보다 하이프레셔 다이캐스팅 머신이기 때문에 기가 다이캐스팅 머신 뭐 이런 식으로 하는 게 맞긴 한데, 뭐 어쨌든 기가프레스라고 불리는 고압 다이캐스팅 머신을 위한 공간이 아닐까, 이게 이제 이 부분이 그렇지 않을까 하는 얘기되는 부분입니다. 짤막한 현장 영상과 조금 들을 만한 음악을 오늘 한번 또 준비해봤습니다. 같이 함께 들으시면서 보시죠. 어떻게 굉장히 많은 트럭이 지나다니고 있었죠. 기가프레스 얘기를 하니까 조금 더 이어서 말씀드리자면, 기가프레스는 프리몬트에서는 2대째 지어지고 있습니다. 물론 서브 파츠들이 아직은 미완이지만 틀 자체는 꽤 빠르게 지어지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것이 이제 첫 번째 지어지고 있는 부분이고, 이게 이제 두 번째로 지어지고 있는 부분입니다.
그리고 배터리데이가 다가옴에 따라 로드러너 프로젝트 공장이라고 추정되는 공장도 빠르게 증설되고 있습니다. 또한 파나소닉은 네바다 기가팩토리의 14번째 생산 라인에서 증설이 있을 거라고 언급했습니다. 100명 정도의 작업자가 추가되고 캐파는 약 10% 정도 증가될 것으로 예상되고 있습니다. 테슬라를 많이 팔로우업하고 계신 분들이라면 익숙하실 이름입니다. 샌디 먼로죠. 먼로는 테슬라 모델 3의 마진이 20% 이상일 것이라고 추정하고 있습니다. 새 차를 분해하고 작은 브래킷이나 나사들까지도 모두 분해해서 이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진 것인지, 누가 만든 것인지, 비용은 얼마인지 등을 분석하는 일들을 하고 있고, 이제 여러가지 모델과의 비교를 하고 있는데요. 그의 추정에 따르면 닛산은 2017년쯤부터 전기차를 통해서 수익을 내기 시작했을 거라 추정이 되며, 현대와 제규어는 현재 약간의 마진을 내고 있는 수준이라 보이고, 폭스바겐, 포르쉐, 아우디는 거의 수익이 없는 수준이라고 전해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들과는 또 다르게 먼로에 의하면 테슬라는 한 차원 앞서가는 듯 보입니다. 테슬라는 유일하게 지속적으로 마진을 내는 전기차 제조업체로서 5년간 자동차 마진은 25% 수준이었다고 전해지고, 모델 3는 20% 이상이었을 거라고 추정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런 식으로 인버터에 대해서도 사이드 바이 사이드로 비교를 하고 있습니다. 테슬라가 출시했던 2018년 모델 3의 인버터는 $810 수준이었는데 2020년 모델 Y에 들어간 인버터의 가격은 $522 수준이었다고 말했습니다. 먼로에 따르면 테슬라는 계속해서 더 작고 더 가벼우며 더 적은 부품으로 더 좋은 효율을 위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무게로 볼 때는 닛산 리프 인버터는 11.15kg, 제규어 아이페이스는 8.23kg이지만 2018년 모델 3에 들어간 인버터는 4.81kg 수준으로 상당히 큰 차이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테슬라가 정식 솔라루프 설치 업체 중 한 곳을 더 추가했습니다. 최근에 설치가 밀림에 따라 설치 협력 업체를 늘려가고 있습니다. 댈라스 포트워스에서 가장 큰 태양광 설치 기업인 굿페이스와 협력한다고 밝혔습니다. 그리고 테슬라는 3분기 대량 인도를 앞두고 딜리버리를 준비 중인 차량의 모습들이 프리몬트와 기가 상하이 양쪽에서 모두 보여서 인상적이었습니다. 이 부분이 이제 프리몬트이고 이 부분은 기가 상하이입니다. 오늘은 댓글을 조금 읽어보려고 합니다. 오늘의 댓글 중에 어제자 제가 올렸던 거였죠. 오늘의 아마존 소식에서 어느 분이 이제 이기셨나 이런 거에 있어서 정답을 말씀드리자면 지금까지 볼 때는 이제 이분이 이기신 것 같습니다. 사티아 나달라 CEO가 이긴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식자재 유통회사에 근무하는 김희영님께서 얘기를 해주셨는데요. 좋은 영상이 되셨다니까 저도 고맙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도 식자재 유통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공부를 했었습니다. CJ 프레시웨이에 대해서 생각을 많이 했었고, 특히 이제 CJ 프레시웨이가 벤치마크했던 북미의 시스코 기업에 대해서 굉장히 많은 서치를 했었습니다. 그때 당시에 해외 기업에 대해서 공부를 막 그 식자재 유통에 빠져서 공부를 하다 보니까 그런 서치했던 역량들이 다 이제 쌓이고 쌓여서 지금 좀 도움이 되는 것 같습니다. 특히 그 당시에 일본의 토호라는 데도 많이 공부를 했었기 때문에 이제 국내에서도 모노마트 같은 사례를 주로 봤었고요. 뭐 당연히 이제 현대그린푸드나 이런 여러가지 신세계푸드라든지 현대그린푸드라든지 CJ라든지 뭐 삼성 웰스토리라든지 다 많이 봤었죠. 아무튼 식자재 유통이란 단어를 들으니까 조금 반갑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저께 오늘의 테슬라에서 4분 17초부터 나오는 부금에 대해서 물어보신 분들이 계셨는데요. 재즈 섞인 약간 느낌이었는데 이 노래에 대해서 궁금해하셔서 답변을 달아드렸고, 마지막으로 윤혜경님께서는 감사합니다 라고 하셔서 저도 이제 감사합니다. 올바른이었습니다.